네, 안녕하세요. 마이클리님. 제 말씀 들리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들리시는군요. 네. 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너무 에피소드가 안 올라온다 하면서.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코로나. 뭐 바쁘게 지냈죠. 네, 그동안 너무 뭐 개인적으로도 바빴고 네. 또 그동안의 정치, 뭐 사회면으로도 많은 음, 일들이 일어나서 네.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네. 네. 미국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코로나 예, 시국에 또 우선 두 저는 달 후면 항상 대선이잖아요. 두 달 후에. 그죠? 그러니까 네, 네. 저는 우선 근데 우선 코비드-19부터 시작을 할게요. 네. 코비드-19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재 음, 오늘 기준 네. 어, 사망자가 18만 2천 명입니다. 네. 그리고 확진자가 600만 명을 이제 돌파하고 뭐 있고요. 55명, 55명 중에 한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인구 중에 예. 맞나요? 그 정도 맞나요? 뭐 아마 그 인구 얘네들 만 명당으로 되게 통계를 내잖아요. 네. 근데 그 수치가 아마 네. 거의 이 상위권에 들어요, 현재로서. 근데 어. 문제는 네. 지금 문제는 이게 정치적인 거가 가미가 되면은 네. 과학적인 게 이제 물러나듯이 네. 그런 상황에서도 음흠. CDC 네. 질병관리본부에서 미국 음. CDC에서 음흠. 그 코비드 테스트 가이드라인을 바뀌었어요. 네. 코비드 테스트 하는 거의 가이드라인을 완전히 네. 바꿔버렸어요. 네, 어떻게 네. 했냐면 네. 그전에는 당신이 확진자랑 접촉을 했으면 테스트를 받게끔 했는데 네. 이제는 접촉을 했더라도 네. 그 사람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코비드 환자라는 걸 음. 알아도 네. 네가 증상이 없으면 검사 받지 마라가 돼버렸어요. 오, 훨씬 완화가 된 거네요. 그죠? 완전히 완화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게 나쁜 게 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네. 이거는 네. 공무원들, 군인들, 뭐 정부 뭐 이런 사람들이 음흠. 경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뭐 소방서부터 해가 소방원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네.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요. 회사에서 이제 정부에서 하는 게. 음. 그게 뭐냐면 자기가 코비드 환자랑 같이 옆에 앉아서 밥을 먹고 한 2박 3일 무슨 뭐 훈련을 갔다 와도 네. 내가 증상 없으면 검사를 받지 말아라. 네. 그러면 그 얘기는 자기는 한국말로 하면 깜깜이 감염자인데도 확진자인데도 음. 전파를 또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굉장히 근데 소극적인 검역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의학계에서 뜨아했고 네. 의사들도 나 놀라고 이게 뭔 소리냐. 지금 네. 오히려 컨택트 트레이싱 네. 뭐라 그러죠? 그 추적해서 하는 것도 해야 되고 네. 누구 확진자라 그러면 그 사람들 만났던 사람들 전부 다 다시 검사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데 지금 왜 그죠. 반대냐?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백악관에서 이게 네. 압력이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백악관에서는 지금 대선을 음. 앞두고 음. 어떻게든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네. 코로나 바이러스 무마시키는 거의 첫 번째 방법은 그 질병에 대한 처방과 음. 예방과 이제 진료인데 음. 그게 아니고 소식을 아예 없애보면 된다. 그렇지. 우리가 귀를 막고 안 들으면은 코핏이 들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 압력을 넣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예가 또 하나가 며칠 전에 또 FDA에서 네. 식약청이죠 미국의 네. FDA에서 혈장 치료를 승인을 해버렸어요. 음. 혈장 치료는 뭐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의 혈장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주입을 했더니 네. 일부 환자들이 좋은 효과가 나왔다 그랬다는 얘기가 뉴스가 나왔었어요. 네.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려면 이 사람이 원래 좋아지려고 그러는데 그 혈장을 넣는지 네. 아닌지 이거 플로시보 테스트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FDA라는 게 어떤 약품이나 치료 방법을 승인하려면 최소한 뭐 1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렇죠. 임상시험도 해야 되고 네네. 데이터도 모아야 돼. 음. 근데 그거를 제대로 그 과정을 밟으려고 그랬더니 트럼프 음. 대통령이 네. FDA 그 국장을 네. 트위터에서 씹었어요. 네. 용기도 없고 무식하고 어쩌저쩌. 근데 이 음. 사람도 FDA 국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뽑은 사람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기가 뽑든 뭐 하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네. 일을 안 하면 한마디로 음. 황제죠. 네네네. 황제요. 그렇게 네. 씹은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그 다음날 FDA에서 이거 승인해버렸어요. 아, 그런가요?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승인 이유가 근데 치사한 게 네. 완전히 우리가 읽어봐도 이걸 왜 승인했어 하는 내용으로 승인했어요. 그러니까 아, 일부 환자들이 이 혈장 치료를 인해서 증상이 완화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한다고요. 그럼 전부 그 트럼프랑 비슷해지는 상황인데요. 사람들이 아니죠. 생각하는. 원래 그 네. 제가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듯이 네네. 어, 악인 한 명으로 세상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악인 한 명을 동조하는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네네네.
그 수화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지는 네.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네, 네. 사람도 FDA 국장도 나중에는 자기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은 한일 합방은 나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이완용 이런 사람도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했다. 안 그러면은 뭐 어느 분의 그 역사학자의 말이 생각이 나네요. 나는 공무수행 중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래. 그리고 독립투사들 고문하고 뭐 네. 죽이고 이런 사람들도 네. 나는 그냥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그건 다 거짓말이라고요. 네, 네, 네. 자기 맞습니다. 원칙에 맞지 않으면 인간은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이 고문하고 죽이고 박정철 씨도 죽이고 네. 그랬던 것도 네. 본인들은 애국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애들은 죽여도 되라고 했기 때문에 아이고 무서워요. 네. 그거를 동의 못하는 사람들이 막 그 네. 옆에서 어쩌지 하는 거죠. 지금. 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 네, 네, 네. 그리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 입장에서 계속 보면 어저께 이제 그러니까 목요일 날 대통령이 그 공화당 후보자 수락 연설을 했어요. 네. 민주당에서는 온라인으로만 했잖아요. 화상으로만. 네. 근데 대통령은 그걸 용납이 안 되죠. 자기는 사람들 앞에 소리 지르고 이런 걸 듣고 싶으니까. 네, 그래서 네. 1,500명을 네. 저 백악관에 불렀어요. 네. 자기 지지자들을. 네, 네. 그래서 거기 수락 연설을 하는데 오늘 뉴스에 나온 거 보면은 시작하기 전에 아나운스먼트에서 마스크를 써주고 사회적 거리를 두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1,500명이 동시에 우 하고 외쳤어요. 그래서 아니라 다를까 막상 시작하고 네. 끝날 때까지 마스크 쓴 사람 없고 사회적 거리두기 안 했습니다. 네. 1,500명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백악관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그래도 되느냐고 기자가. 네. 그랬더니 그 관계자가 한 말이 We're gonna get it anyway. 그게 뭐냐? 우리 전부 다 어차피 가면 될 텐데 뭐 먼저 걸리든 뭐하든 무슨. 아주 근데 재밌는 거는 대선 때문에 걱정하는 입장에서 하는 말이 그 정도면은 네. 대통령이 재선이 되잖아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문에서 사라집니다. 음. 더 이상 뭐 하루에 10,000명이 죽던 20만 명이 죽던 네. 더 이상 대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눈치 본다고 하는 게 이 정도니 네네. FDA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CDC에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제 검사 아예 없앤다든지 네. 그래도 어떡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 느끼는 거는 네. 원래 규정과 전통과 전례에 의하면은 무슨 행정부에다가 의회에서 요구를 왜냐면 집권의 그 균형성을 위해서 네. 의회에다가 입법부에다가 행정부에 대한 사찰의 권한을 줬잖아요. 네. 그래서 야, 너 왜 이렇게 했어? 이거 왜 그런가? 그러면 뭐 청문회 와가지고 질문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청문회 오라 그래도 안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배째예요, 진짜. 네, 네, 배째예요. 근데 요즘 느끼는 게 배째 그래도 진짜 배도 못 째고 아무리 못 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뭐가 걱정이 되냐고요, 지금. 걱정할 게 없죠. 내가 무슨 뭐 사비로 사익을 챙겨도 네. 국의회에서 청문회 나오세요. 그러면 안 가.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 헌법위원회에다 고소하겠습니다. 그럼 고소해. 그럼 그거 2년 걸려요. 미국은 다 그렇잖아요. 2년 걸리고 3년 걸리고 그러면은 문제가 이렇게 계속 흐지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주의의 삼권 분립이 지금 아주 크게 데미지가 갔죠. 근데 문제는 데미지가 가더라도 네. 자기 이득을 얻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있죠. 말하자면 주식시장이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네. 전체 10%가 상위 10%의 사람이 소득이 전체 주식시장의 85%를 갖고 있답니다. 우리 주변의 일반인들의 주식시장에서 1년에 뭐 몇만 불씩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요.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민주주의적인 이런 정치 체계, 시스템, 사회 시스템이 자본주의라는 거에 완전 먹히는 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극자본주의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극자본주의. 우리 저희 썬님이 네. 우리 DC 근처에 살잖아요. 우리는. 네, 네, 그럼 우리 사고 그 하이웨이 보면은 네, 네, HOV가 있잖아요. 네. 그 HOV는 뭐냐면 High Occupancy Vehicle, 즉 그래서 2명, 3명 이상 탄 사람들은 이 차선을 이용해도 됩니다라는 네. 차선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거는 말 그대로 교통 체증을 막고 사람들이 같이
자동차 쉐어해가지고 네. 그 환경 오염도 좀 줄이자 하는 입장에서 만들었는데 공공이죠. 공공 퍼블릭한 근데 개념이죠. 미국 극자본주의가 거기에 어떻게 개입을 했냐면은 네. 하지만 네가 혼자 타더라도 돈을 더 낼 생각 있으면 너 이거 써도 돼. 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HOV가 그전에는 뭐 우리가 5년 전만 하더라도 무조건 3명 이상 돼야 되는 게 네. 거의 바뀌고 이제 바뀌어가지고 네. 혼자 타더라도 돈만 내면 돼요. 근데 그러면은 이 HOV가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무조건 그러면 돈 낼게 그러고 오잖아 사람들이. 그렇죠. 그게 아니고 네. 자기네가 달릴 수 있는 55마일을 달릴 수 있을 정도 교통이 되게끔 돈을 올려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아무도 원래 그래. 그래서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 1불 뭐 2불만 받는데 네.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하면 그게 15불, 20불도 올라가요. 아, 그러니까 비례적으로 올라가네요. 비례가지고 올라가요. 그래도 돈 낼 생각 있으면 타 이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HOV 이제 교통 체증되는 러시아워 때 보면은 보급차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출근할 때 지금 66번 같은 것도 그런데 나는 출근할 때 27불 뭐 한국 돈으로 하면 3만 원, 4만 원이죠. 그죠? 일반 거 네. 3, 4km 가는 동안에 네. 그거 내일 능력 있으면 난 타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통량이 막 밀려서 옆에는 정체하고 난리라도 여기는 네. 쌩쌩거리면서 몇 대 안 가요. 사실 실제적으로 그 스타디 연구에 조사에 의하면은 네. HOV를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통체증이 감소된 케이스가 없어요. 근데도 그거는 절대 자본주의, 즉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왜 돈 없는 쟤네들하고 같이 체증 막혀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이제 경제적으로도 100년 역사상 한 번도 증명이 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돈 많은 사람들한테 그 기업이나 사람들한테 세금을 감세해 주면은 그 돈으로 사람들이 투자해서 고용이 는다. 그래가지고 공화당이나 이런 데서 계속 푸시하는 거예요. 감세를 고위층에다 줘야 된다. 돈 많은 사람. 근데 실제적으로 스타디 중에서 한 케이스도 그런 게 증명이 된 적이 없어요. 근데도 그렇게 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든 국민들한테 거의 600불씩 줬잖아요. 연방정부에서 7월달까지. 네. 소비자 지출은 그때 늘었어요. 네. 매주 줘가지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지출은 밑으로 줄수록 그게 더 쓴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미국 경제의 75%가 소비자 지출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소비자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7월 달까지는 소비자 지출이 늘었는데 좀 8월 달이 지금 어떻게 될지는 이제 경제 이제 조사하는 측에서 나오겠죠 이제. 네. 왜냐면 8월 달부터 이제 그 600불씩이 한 달 일주일에 600불, 그래서 2,400불이 안 들어오니까 네.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럼 보게 되겠죠. 그렇겠네요. 네. 경제로 빠졌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네. 그런 문제가 되고 네. 두 번째 뉴스는 이제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전당대회를 했는데 네.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특히 제일 우리가 관심 가졌던 부통령 후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카멜라 해리스가 부통령 후보로 그러니까 채택이 됐어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좀 우울했어요. 하루 정도. 네. 왜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뉴스 보면은 너무 침울하면은 한 2, 3일을 안 봐요. 보고 싶지도 않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옛날에 농구팀이나 뭐 축구팀 중에서 네. 우리가 좋아하는 팀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원수가 있어.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팀. 근데 네. 그 중에서 제일 악질 선수. 네. 그 악질 선수, 너무너무 미워했던 악질 선수가 우리 팀에 영입이 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 안 좋죠. 옛날에 기분 안 좋죠. 왜 저런 애를 데려왔어. 막 이럴 거 아니야. 맨날 갑자기 농구가 기억이 나네. 기아와 무슨. 농구하면서 쟤 반칙하고 맨날 눈 찌르고 그런 애인데 왜 쟤를 데려왔어. 막 그러잖아. 하루 정도는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 제가 우리 팀이 되면은 똑같이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우리 팀이 오히려 좋을 수가 있겠다. 기분 안 좋아. 그 자체로 기분이 안 좋아. 나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내가. 그랬구나. 네. 그래 아니나 다를까 공화당에서는 네. 제가 지지했던 수잔 라이스를 뽑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랬구나. 수잔 라이스는 착해요. 네. 온건하고 학자 출신이고 뭐 이런 유엔 대사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 친구가 오바마 행정부에 있을 때 네. 몇 가지 문제 있으니까 그걸 걸고 넘어지려고 그랬는데 카말라 해리스가 오니까 얘네들 뜨아한 거예요. 쟤 만만치 않은데 만만치 이렇게 된 않은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어떻게든지 까내리려고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유색 인종은 쟤 미국 사람 아니다.
아니나 다를까 카멜라 해리스가 오클랜드 카운티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는데 네. 쟤는 미국에서 안 태어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전파하고 다니는 거예요. 네. 카멜라 해리스는 엄마는 인도 사람이고 아빠가 흑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도계에서는 좀 좋아서 또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겠네요. 네. 예, 하여간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자.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다큐멘터리 중에서 내가 자꾸 얘기가 빠지는데 네. 그 Last Dance라고 네. 마이클 조던 시카고 불스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승하던 해에 네. 그 다큐멘터리를 찍은 게 있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마이클 조던의 시카고 불스를 그렇게 항상 괴롭히던 같은 리그의 디트로이트 피스턴스에 네.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이 아직도 치를 떠는 그 디트로이트 피스턴스의 제일 강한 수비수였던 데니스 로드만을 영입을 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쟤 맨날 우리 불스 팀 선수들 무릎 까고 막 팔꿈치로 얼굴 때리고 그러는데 네, 네. 첫날부터 마이클 조던이랑 스카트 피펜이랑 이런 사람들이 어땠냐 그랬더니 너무 우리 잘 맞는 팀 멤버야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그래서 느낀 게 네. 얘네들이 크구나. 얘네들이 이 자기네가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네. 얘가 우리한테 맞는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크구나를 느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카멜라 해리스 오케이, I'll accept it. 그래서요. 네. 근데 이제 마이클 조던 케이스라고 틀린 거는 데니스 로드맨은 절대로 마이클 조던보다 낫다거나 걔가 리더인 거를 자리를 넘보질 않았죠. 내가 걱정하는 건 카멜라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었고 네. 그 공개 토론회에서 네. 조 바이든을 깠기 때문에 네네네. 보였어요. 제발 선을 넘어서 내가 왕자를 노리는 것만 안 한다면은 네. 괜찮을 것 같죠. 내 생각에는 그렇게 아마 자기는 2024년을 볼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그릇 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얼마나 큰가요? 틱탁에 대해서. 네. 틱탁을 지금 중국이 미국인들 스파이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공산당에 넘겨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틱탁을 금지를 시키겠다는 등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미국 기업이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업을 사라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해가지고 사게끔 해갖고 막 푸시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사기업이에요. 그렇죠. 사기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못하게 하겠다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사게 되면은 자기는 중재비 받아야 되겠대요. 중개비를 받는다. 그 중개비를 미 정부에다 내든 뭐 하든 간에 우리 중개비를 내라. 커미션을 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밌는 만약 삼성이 핸드폰 만들었는데 네. 그 데이터가 삼성의 데이터가 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삼성을 미국에 팔어.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삼성 규제법을 만들 거야. 그리고 삼성을 팔면은 우리 중개비 좀 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군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왜 틱탁을 이렇게 씹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 네.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오클라호마 툴사 랠리 때 선거 유세 때 걔네들이 뭐 150만 명 모인다 막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16,000명 모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제일 큰 영향을 준 게 BTS 팬들이 틱탁에서 네, 맞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자 그랬죠. 네, 맞아요. 그러면 설마 그러겠어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그죠? 네. 절대로 이 모욕감을 기억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억하는 거죠. 뒤끝 있는 거죠. 존 루이스 하워니언, 조지아 출신의 존 루이스 하워니언은 마틴 루터 킹하고 같이 시민운동을 했던 친구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 대학생으로서 이제 흑인 대학생들을 주도해가지고 이제 많이 해가지고 결국 인권 운동자의 선봉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2주 전에. 그래가지고 뭐 의회에서도 장례식을 하고 모든 대통령 다 왔는데 트럼프만 이제 안 왔죠. 초대하지. 그렇죠. 그리고 다 와가지고 얘기하고 진짜 리더라 그러고 오바마가 거기서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를 못하게끔 푸시한다는 그 발언도 했고 직접적으로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유명했는데 기자들이 트럼프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존 루이스의 인권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I don't know John Lewis. 그러면서 첫 번째 고담 나온 말이 내 취임식 때 오지 않았다는 거랑 난 그런 거 기억하는데 아니 그 사람 말고도 인권운동 한 사람 많다. 그러나 그 사람 잘 모른다. 그러고 끝냈어요. 그러면서 내 취임식 때 안 왔다는 걸 3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그릇 크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무슨 뭐 제가 3년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릇 크기를 알아서 거국적으로 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은 작게 미니멈하게 한국 정부에서도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내 결혼식에 안 왔어. 아니면 뭐 우리 애 돌잔치에 안 왔어. 나는 좀 잘 그렇죠. 몰라. 뭐 이런 이런 몰라요. 수준인데요. 보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게 부주 이제 부주 안 받았어. 뭐 이런 거. 그래도 대통령이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내 부주에 10,000원 넣었더라. 그러니까 부주 안 받았어가 아니라 부주에 10,000원 넣더라 이거예요. 그것도 뭐 자기 비서보 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아유, 그릇이 아주 대단한 디테일입니다. 디테일 꼼꼼하신 각하시네요. 아주 꼼꼼한 각하.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가끔 한국 뉴스가 떠가지고 보면은 네. 느끼는 게 네. 정광훈 목사가 네네. 대통령이 되면 그게 바로 트럼프예요. 아, 그렇군요. 가짜 뉴스 그냥 그냥 쉽게 얘기하고 모든 게 자기 기준이고 네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미친 사람들 많잖아요. 네. 절대적으로 미치게 네. 따르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있고 그러면 아무리 틀린 말을 해도 광신자들은 그냥 계속 미쳐. 그건 명언이다. 정광훈이 트럼프네요. 그러고 보니까 캐릭터가 정확하게 그렇게 됩니다. 매치되는. 정책을 바란다. 정책 네. 바랄 수 있죠. 네. 이제 제가 오늘은 그래서 네. 또 다른 거 지금 코비드-19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팬데믹 이런 팬데믹이 한 번 더 있었어요. 네. 우리 언제가요? 정확하게 102년 전에 네. 1918년에 그 뭐랄까 스페니쉬 플루라고 있었잖아요. 한국은 별로 이제 영향을 안 받았는데 네. 미국과 유럽은 엄청났어요. 그래요. 네, 얼마나 엄청났냐면은 5천만 명이 죽었어요. 헐. 엄청나게 5천만 명이 죽었고 네. 5억 명이 감염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1차 세계대전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발생해가지고 이게 유럽으로 가서 군인들이 가져가가지고 거기다 가지고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런 아이디어도 몰랐고 뭐 면역의 문제도 몰랐고 거의 다 걸려서 말해서 집단 감염으로 다 이제 걸러진 거죠. 네. 5천만 명이 죽었다니까. 네. 그 당시 인구가 얼마가 됐는지 모르지만은.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아유 안 됐다라고 끝나는데 이게 인류의 획을 긋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 버터플라이 에펙트라는 거 있잖아요. 나비. 네, 나비 효과. 네. 그 예로 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네. 베르사유 조약을 맺기 위해서 네. 승전국하고 패전국이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협상을 했는데 승전국 측에서 프랑스의 클레멘 셔 그 수상은 네. 자기네가 너무 당했기 때문에 독일한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전쟁에서 지면 주는 돈? 무슨 지원금인가요? 그 액수도 많이 받고 네. 지역도 다시 다 환원하고 그런 게 이제 나온 얘기가 알사스 로렌 지방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이런 거잖아요, 다. 그리고 무슨 그 독일에서는 더 이상 그 무장을 해제하고 군대도 해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세게 나간 거예요. 네. 얘네가 도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 미국 측 대표였던 위드로 윌슨 대통령은 아니다. 이렇게 세게 하면은 얘네들이 보나마나 또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얘네들한테 숨 쉴 공간은 줘야 된다. 왜 우리 말에 쥐도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물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주시 어느 정도 숨 쉴 공간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조금씩 해야지 그렇게 뭐 아기 받쳐가지고 징계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싸웠어요. 프랑스 수상하고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싸웠냐면 일주일이 되도록 계속 협의를 못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화가 나가지고 야 배 시동 걸어. 그 당시는 배로 갔으니까 나 배 당장 타고 떠나겠다. 회의고 나발이고 없어 이런 식으로 세게 나갔고 프랑스 수상은 프랑스 수상대로 나는 이거 절대로 못하니까 나도 사인 못해 이런 식으로 따졌어요. 근데 일주일 딱 지났을 때 갑자기 위드로 윌슨 대통령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전염됐군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 이상을 아팠는데 그게 이제 이 스페니쉬 플루라는 얘기예요. 의심을 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하다가 결국 죽다 살아나요. 그리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갔을 때는 그 자기 거를 지키려는 의욕이 사라진 거예요. 너무 아파서 죽다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whatever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모든 그 베르사유 조약은 프랑스가 원하는 대로 돼버렸어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독일이 너무너무 힘들게 돼가지고 네. 결국 전쟁에서 나온 그 돈 갚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경제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 사람들이 야 이거 당장 때려쳐 우리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해가지고 무브먼트가 일어나서 극우 파시스트가 돼가지고 나치가 생겨서 2차 대전까지 간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사람들 하는 얘기가 만일 위드로 윌슨이 끝까지 했다면 고수를 했다면 자살을 네. 최소한 프랑스가 원하는 거랑 미국 원하는 거 중재만 해서 가운데만 했어도 2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스페니쉬 플루 이거 하나로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많은 이 바이러스 지금 코비드 19도 네. 우리가 알게 모르게 10년, 20년 뒤에 어떤 효과가 생길지 몰라요. 그렇군요. 어떤 곳에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네요. 뭐 경제적인 부분이겠죠? 옛날처럼 경제적인 거가 됐든 정치적인 거가 됐든 그건 진짜 모르죠. 진짜 모르죠. 아휴, 참. 갑자기 또 또 가슴이 쓸어내리게 되네. 주절주절 쓸데없이 갔다가 거제도 갔다가 세계대전이 전염병 때문에 생겼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게 돼요. 어떻게 이게 너무나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집에만 이렇게 좀 있으니까 세상 변하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지만 하루가 너무너무 빨리 변하는 걸 또 한 열흘만 지나도 느낄 수 있거든요. 상황이 확 바뀌고 하니까요. 조금 겁나네요. 그래서 네. 이 사실 전염병 스페니쉬 플루 때문에 네. 영향을 받은 사람 한 명 더 있어요. 누군가요? 간디요. 그래요? 간디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 인도 젊은이들한테 네. 영국군으로 참전하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일제 시대 때 네. 의용군으로 나가라고 했던 사람이랑 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 정도까지 우리가 영국한테 해주면 영국이 우리한테 어느 정도 독립이나 권한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전쟁 끝나는 말기에 이 네. 친구도 그 스페니쉬 플루에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죽다가 살아납니다. 네. 그랬더니 느끼는 게 인생 덧없다. 또. 그래서 그냥 비폭력으로 우리 나가자. 음. 강하게 나가도 그런 건 없다. 근데 나는 비포정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철학이 스페니쉬 플루 전하고 후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렇군요. 사람들은 자기 정신 마인드가 네. 강직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마인드는 네. 결국 피지컬, 그렇죠. 육체적인 거 네. 그리고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좌우가 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무슨 뭐 정신만 아니 전혀 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계의 역사가 크게 두 개로 바뀌어 있는 것도 결국 네. 스페니쉬 플루가 영향을 줬고 네. 지금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었어요. 오늘은 무슨 경제적인 걸로 살짝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역사적인 걸로 마무리를 해주시네요. 네, 앞으로 그러면은 10년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기도 하고 알고 싶지도 않기도 하고 그런데 또 그렇게 바닥을 치다가도 또 좋은 걸로 가기도 하는 그렇게 따지면요 지금 보니까 100년, 102년 전에 그 스페니쉬 플루와 지금의 또 코로나를 봤을 때 중간에 우리가 불경기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했던 그 많은 스트러글링 했던 그런 과정들이 더 황금빛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참 신기하네요. 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